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있으세요? 아까 산책 갔다 왔는데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바람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막이 같은 거, 좀 바람을 외부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잘 챙겨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얇은 스카프나 이런 거 들으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가면 햇살이 있는 곳은 되게 따뜻한데 그늘이나 이런 데는 바람이 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추위 많이 타시거나 그런 분들은 더 춥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뭐 추위를 느끼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날씨가 좀 기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춥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옷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또 뭐 따뜻한 국물 있는, 그렇다고 염분이 너무 많은 거를 섭취하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가능한 한 따뜻한 음식 드시면서 좀 체온도 높여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 제가 저를 봤을 때는 항상 지각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제 오늘 좀 많이 아프니까 뭐 제가 많이 아팠을 때는 저는 그 힐링푸드가 미역국이거든요. 미역국을 되게 팔팔 끓여가지고 먹으면 약간 아픈, 뭐 배가 아프거나 그랬을 때 많이 좀 덜 아프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찜질도 하고 미역국을 뜨겁게 끓여가지고 먹으면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곰탕국처럼 많이 끓여가지고 그걸 계속 아플 동안 먹으면, 뭐 저는 해조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저한테 잘 맞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서 미역국을 끓여 먹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 아파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죽을 끓여 먹었다고 했어요. 입맛이 없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나면서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나중에 가까이서 챙겨줄 수 있을 때 더 세심하게 돌봐주고 챙겨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항상 지각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늘 사랑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사랑 표현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때때로 제가 어떤 신체적 기능이 좀 피곤해져 있거나 또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듣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지 않아도 그런 환경들에 우리가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랬을 때 내 몸, 내 신체 기능이 평소보다 많이 현저하게 낮아져 있을 때, 또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그런 마음의 힘도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날카로워져 있고, 그런 날카로움을 고슴도치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나 화났어 뭐 이러면서 고슴도치 이모티콘처럼 막 주먹 불끈 쥐면서 막 찌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슬픈 얘기 있잖아요. 고슴도치가 사랑해서 서로를 꼭 안으려고 하는데 안으면 안을수록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공격해서 서로 너무 아프게 된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나도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때때로 살아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참 못났다. 참 때때로 지각을 참 많이 하는 지각생 같다. 내 몸과 마음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를 좀
자아 성찰을 해보고 저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고 모질이라서 뾰족해질 때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을 보내주시고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모든 지혜로운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때는 저도 상처를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 힌트를 주신다면 저도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같고 또 저는 되게 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다른 사람한테 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자아성찰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나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면 꼭 사과를 하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반성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귀하고 소중한 사랑 그리고 더 제가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바보 같아질 때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랑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마음 깊이 그렇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매일 노력을 해도 많이 부족해서 미안하고 이런 저의 바보 같은 면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머리로 인지하는 것과 마음으로 정말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감성적인 면도 많은데 이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논리적이거나 너무 효율적이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면 저는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부분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제 마음들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일단 분별심이잖아요. 내가 저런 부분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저항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괴롭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괴로움들을 투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진짜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를 또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 이성으로는 진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럴 수 있다.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본능적인 부분으로 많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 그리고 그 저변의 가장 깊은 마음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투사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부분들을 이성적으로는 다 알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자꾸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건 정말 무례한 것 같다. 저런 사람들이랑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항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거는 나 저거 별로야 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나를 세우게 되는 마음을 내고 또 저한테도 어떤 스트레스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요 며칠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분별심을 참 많이 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를 돌아보게 됐고 제가 잠깐 산책하고 나갔을 때도 여러 반응들이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그런 마음을 딱
먹은 다음에 세상을 또 바라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느슨해진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너무 뾰족해진 마음이 아니라 조금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부당한 면에서는 절대 안 참거든요. 엄마는 맨날 참으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엄마랑.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귀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귀한데, 다른 사람의 나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정말로 사랑스럽게 말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거든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스럽게 말을 하면 되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면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피드백들을 받게 되고 자기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딱 기본값인데, 그런 좀 더 이해하는 차원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살아온 성장 배경이나 또 뭐 엄마 아빠의 역할, 주변 어른들의 역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인정받고 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어른들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의 상처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품으니까 아이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커보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표현법이 서툴러서 그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성적인 내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커트를 시키려고 하는 이게 너무 커요. 저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늘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좋은데 자꾸 그런 마음이 분별심을 내게 하니까 제 스스로 가장 큰 경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를 좀 더 제 마음을 성숙하게, 좀 더 그 강가의 돌처럼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유연하게 그런 모양과 모습들을 갖추고 나아가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연관계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가족으로 만나도 어변으로 만날 수도 있고, 뭐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변으로 얽힐 수가 있고, 뭐 부부 관계도 그럴 수가 있고, 형제 관계도 그럴 수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의 상처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는 일부러 어떤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은 참 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질투나고 시기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내서 상대방의 마음을 손톱으로 긁어서 핥혀서 상처를 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내가 가진 상처가 있는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행복하게 지내고 다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건 아닌가, 이런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작용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질투하고 계세요? 누구를 시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꾸 재수없어, 꼴 보기 싫어, 별로야,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내 부정적인 감정들을 감정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늘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힘내라는 말, 그리고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너의 마음을 존중하고 싶다. 너를 안아주고 싶다. 이렇게 위로의 말과 사랑스러운 말과 따뜻한 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면 누가 잘한 걸 깎아내리고 싶어서 그건 아니더라. 그러고 해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만 많이 뱉으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냥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말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말투나 이런 부분들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하고 있는가? 예쁘게 말하고 있는가? 좀 말투도 좀 부드럽게 나가지 않고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말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다 그런 자기의 어떤 항목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셔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늘 저를 먼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 감정이 뭔가, 내가 지금 상처받았는가, 내가 지금 아픈가, 내가 지금 슬픈가, 내가 행복한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기쁘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느끼나, 아니면 별로고 온통 부정적인 향기만 내뿜고 있어서 여기를 당장이라도 탈출하고 싶은가, 이런 내 마음들을 자꾸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지금 기쁨, 슬픔, 화남, 우울함, 행복 뭐 이렇게 딱딱 객관적으로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내 감정의 상태를 객관화 시켜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기쁘구나,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내가 지금 너무 신나구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내가 지금 너무 신나면 이 분위기를 쭉 가지고 가면 되겠다. 내가 지금 슬픈데 이런 슬픔을 어떤 방향으로 좀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슬픈 나를 위한 선물은 뭐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달콤한 사탕을 하나를 먹어볼까? 내가 좋아하는 핫초코 한 잔을 먹어볼까? 내가 좋아하는 박물관에 가볼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 바에 가서 음악을 들어볼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까? 내가 좋아하는 자연으로 갈까? 내가 좋아하는 미술관을 가볼까? 내가 좋아하는 누구를 만나서 신나게 수다를 떨까? 아니면 그런 어떤 파티들,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 갈까? 내가 좋아하는 동아리가 있으면 동아리 사람들을 만나서 신나게 놀고 올까? 춤을 춰볼까? 이렇게 계속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 못한다면, 그런 장소에 갈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요즘에 불멍 영상도 있고, 바닷가 파도 소리 영상도 있고, 바닷속 예쁜 풍경들 영상도 있고, 빗소리 영상도 있고, 또 좋은 그런 어떤 책을 읽어주는 그런 채널들도 많고, 또 내가 그냥 스스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좋은 영상들을 들으면서 내 정서적인 환기를 시킬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 감정의 회로를 바로바로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런 가장 슬픈 상태일지라도 슬픈 상태로 계속 난 슬퍼 우울해 이렇게 바닥으로 끌고 가지 말고, 내가 지금 슬프다, 이걸 빨리 스위치를 바꿔주자. 그래서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바로바로 해주고, 또 생각의 관점을 바로 바꿔주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 지금 우울하다, 빨리 스위치를 딱 눌러서 딱 생각을 전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짜 슬프거나 어이없는 상황에 막 웃음치료 있듯이 막 깔깔깔 거리면서 큰 소리로 웃어버려서 한번 딱 그런 부정적인 회로를 180도로 바꿔서 그냥 바로 거기서 헤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평소에 많이 연구해 두시고 기록해 두시거나 기억해 두거나, 아니면 계속 그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행복의 빈도수를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뇌의 회로가 자기가 길들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계속 우울한 생활만 하고 생각만 하면 그게 가장 빠르니까 뇌가 그쪽으로만 길이 나게 돼 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길을 터주면 바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뇌의 회로를 어떻게 길들여 가면서 그렇게 바꿔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좀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좀 다채로워지고 풍부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모든 순간들마다 행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끔 보내드렸던 오프라 윈프리 영상이나 토니 로빈스 영상이나 또 그런 끌어당기면 법칙 시크릿 영상이나 바프룩토 영상이나 그런 마이클 잭슨이 조언했던 그런 영상들이나 모든 긍정의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늘 듣고 또 반복적으로 들어서 여러분의 뇌의 방향을 아예 그런 방향으로 딱 나 지금 우울해 하면 바로 스위치를 켜서 그 방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바로 그런 긍정의 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으시고, 뇌도 그렇게 늘 긍정적인 방향의 그 회로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우울하거나 그렇더라도 그렇게 바로바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지대한 인연들로 만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이런 마음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데,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가치들을 남기고 이 세상에 어떤 부분을 좀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인연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리거나 아빠를 잃어버리거나 헤어지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인연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일수록 더 상처가 클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른이 됐을 때,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 저의 우주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때 너무 슬펐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린 아이면 마음의 힘이나 이런 부분을 아직 갖기 어려운 나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기니까 더 큰 상처였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상처가 됐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늘 감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사랑을 받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살아온 날들 중에서는 힘든 인연들도 많았고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크게 아프거나 그런 바 없이 이렇게 잘 살아 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여러 손길들의 사랑과 감사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은 큰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고맙게도 돌아보면 나를 오늘날에 있게 해준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잘 살아오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고마움과 사랑을 많이 입고 살고 있었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기처럼 너무 소중하지만 보이지 않아서 잘 못 느끼고 그랬던 숨어있는 사랑들이 곳곳에 보물찾기처럼 많이 숨어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과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기뻐지는 것 같아요. 진짜 보물찾기처럼요.
발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아,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 아, 이건 너무 사랑받고 있었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이런 모든 다 다르니까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으로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그런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감사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처럼 너무 가난해서 뭐 나무 껍질 먹고 막 풀 캐먹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맛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을 수 있고, 뭐 진짜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라면 먹을 수 있고, 떡볶이 뭐 좋아하는 간식 먹을 수 있는 이런 소소한 부분들도 다 고마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뭐 맛있는 밥 먹고 차 마시고 디저트 먹고 이런 것도 너무 행복한 순간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순간들에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얼마 전에 산책하다가 되게 강가의 돌처럼 동그란 돌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감사의 돌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주고, 사랑, 감사, 행복, 풍요, 이렇게 4글자를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예쁜 감사의 돌을 하나 발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성취하고 싶은 글을 거기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돌처럼 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씩 꺼내보고, 아, 나 감사의 돌이야, 이렇게 항상 한 요만 해도 되지 않을까? 요만하면?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다가 오늘 한 번씩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거 다 써놓으세요. 딱딱 저처럼 단어로. 그래서 계속 수시로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 감사의 돌 하나씩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 같죠? 그래서 저는 좀 커서 집에 뒀는데, 나중에 작은 돌도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보고, 또 여러분이 일하는 책상에도 두시고, 뭐 공부하는 책상에도 두시고, 볼 수 있는 곳에 다 두는 거예요, 감사의 돌을. 그리고 주머니에도 항상 넣고 다니면서 보고, 항상. 그래서 사랑과 감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글을 다시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시 이렇게 가다듬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주 작은 감사의 돌을 하나 더 발견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어요. 동글동글한 돌에다가 써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계속 수시로 꺼내 볼 수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또 이렇게 보면 볼수록 내가 자각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뇌에 계속 입력을 해주면 내 무의식도 그렇게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루고 싶은 마음 상태나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성과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글로 써서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너무 소중한 여러분들이니까 언제나 사랑받고 존중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신적으로도 풍요가 찾아왔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도 풍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런 나이가 100살이 돼도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예쁘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에 사랑과 감사를 품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아름답고 예쁘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내가 독기를 품으면 내 마음 자체가 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얼굴빛도 까맣게 되고,
그 뇌세포도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뇌세포가 다 죽으면 나중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치매일 텐데 자꾸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내 마음을 분노로 가득 채우고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서 치매 환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신 건 아니시죠?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전두엽은 계속 활성화시키면 계속 발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뇌에 자극을 주고 손가락 운동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신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노인복지관 가서 비용 많이 안 비싸잖아요. 복지관 이용하시는 건 복지관 이용하셔서 배우고 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춤도 배우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프로그램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우시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평생 공부하고 평생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들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뭐라고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 제가 확실히 저랑 많이 닮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어떤 끌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좀 편안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보면 내가 가진 면들을 가진 사람들을 좀 편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저런 부분을 편하게 느끼는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고 성격적으로 좀 비슷하면 많이 좀 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외모가 예쁜 것도 중요하고 그 마음이 예뻐서 그 예쁜 외모가 더 돋보이는 돋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외모만 예쁘면 그게 매력으로 오래 갈 수가 절대 없어요. 왜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잘생겼는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몇십 년이 흘렸을 때는 정말로 못생긴 얼굴을 갖게 되는 걸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귀한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너무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예쁘게 태어났다는 건 그 사람이 전생에 그런 선업들을 통해서 덕을 많이 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덕을 많이 쌓아서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났는데 마음을 잘 못 써서 그런 예쁨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예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제가 가진 모든 사랑을 다 보내드리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평생 예쁘게 살라고 그런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예뻐야 정말로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배어 나와서 흐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외면도 예뻐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어둡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을 맑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마음 안에 사랑을 품으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계속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스럽게 말한다. 사랑스럽게 행동한다. 이게 가장 기본값이다. 이렇게 기본값을 잘 설정을 해 두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듣다가 저의 모자람을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모자람도 저의 부끄러움도 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친한 친구가 수다 떨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깨달음이 있었나 저의 마음가짐은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면 좋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깊이 있게 그렇게 들여다보도록 노력하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정불변의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또 다른 저의 성찰들을 통해서 성장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고정불변의 그런 모습들을 가진 건 아니니까 내가 좀 슬픈 기억이 있거나 우울한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그 인식한 자체 그 상황부터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한 사람이야, 부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오늘부터 이걸 딱 끊고 담배를 끊듯이 딱 끊고 이걸 고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면 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된다. 그리고 좀 더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코미디언들 같이 너무 웃긴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약간 웃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되게. 그래서 계속 농담을 생각하고 맨날 이상한 웃긴 짓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좀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사람들을 웃기고 싶은 본능 같은 게 안에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이상한 짓 하고 그러거든요. 엄마랑 가족들한테 맨날 이상한 짓 하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서 막 또라이라고 하고 원래 제가 딱 살면서 2번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는 점잖은 척 하느라고 얌전히 있었거든요. 근데 얌전한 척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제가 막 너무 까불까불하면 그게 신뢰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고 그랬거든요. 까불한 모습 절대 안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제 뭐라고 하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판이었다. 그냥 오히려 더 흐트러지고 까불까불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성격은 막 그런 공주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취향은 약간 공주 취향이에요.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막 살이 많이 찌인 건 아니니까 공주 취향의 옷 같은 걸 입고 말도 안 하고 있고 막 이러면 되게 막 새침대기고 자기만 알 것 같고 이렇게 선입견을 많이 가져요 사람들이. 근데 저 절대 그런 성격 아닌데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저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한꺼풀 보여드릴 때마다 되게 편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그대로 그냥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뭔가 좀 나를 많이 내려놓고 내가 좀 약간 바보짓 하고 그래도 그냥 사람들을 웃겨줄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보짓도 많이 하고 농담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좀 사람들을 웃기고 행복하게 많이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점인 것 같은데요. 되게 슬픈 생각을 막 갖고 있는데 거기에 농담을 하나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거든요. 그 순간에. 그럼 웃으면 그 웃는 순간 하나로 부정적인 이런 뇌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다 이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흐름이 이렇게 막 슬픈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농담을 딱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 옆에 농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더 웃겨지고 싶거나 그러면 막 그런 웃긴 거를 찾아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선천적으로 웃긴 사람들 있잖아요. 막 기발하게 재치 있게 웃긴 사람들. 그런 부분들은 그것도 자기의 재능이니까 그런 재능으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웃기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기면 다 그냥 무장 해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런, 그리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진 능력들이 너무 특별하고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또 사람들을 신나고 웃기고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쓰시는 분들은 책으로,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노래를 만드시는 분들은 노래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산골에만 딱 갇혀 사는 그런 시대 아니고 핸드폰이 다 손안에 세상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가장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감사드려요. 제가 날카로워졌을 때 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끊임없는 사랑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심장이 아릴 만큼 눈물이 나고 그만큼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늘 마음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저도 제가 가진 모든 사랑과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함께 갔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힘들 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그러면서 다독다독하면서 토닥토닥하면서 이렇게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체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죽게 되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나누자,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한 줌의 재가 되면 우리가 아주 작은 재로 남게 되잖아요. 우리의 몸 자체가. 그렇지만 이 재가 되기 전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체온을 가졌다. 이건 너무 귀한 우리의 자산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사랑의 마음들을 많이 전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체온을 나눌 수 없다는 이게 가장 슬펐거든요. 저는 아빠를 진짜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맨날 아빠랑 안고 막 볼 비비고 뽀뽀하고 장난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체온을 손잡고 산책하고 이게 체온을 나누는 모든 순간들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눈물이 나는 것 같아. 아빠가 이렇게 그 화장터에 가서 딱 뼈로 남았을 때, 원래 큰 뼈가 남았을 때 화장을 하고 큰 뼈가 남았을 때 한번 보여주고, 또 보여준 다음에 확인하면 그걸 이제 재로 더 만들잖아요, 한 번 더. 근데 딱 큰 뼈만 남았을 때도 한 사람의 이 육신이 뼈로 남았다는 게 너무 묘한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뼈가 또 한 번 더 갈려가지고 진짜 한 줌의 재로 변했을 때, 이래서 한 줌의 재라고 표현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삶과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서 슬프거나 아픈 일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살아있는 삶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마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소중하게 만나고 있는 이 인연들이 언제 헤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만나는 이 인연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인 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는 인연한테 상처 주는 말,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말,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말, 따뜻한 말,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 나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노력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두의 시간과 감정은 다 소중하잖아요. 내가 회사에 가고 공부를 하러 가는 장소에서도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러 가는 마음을 내기까지, 공부를 하러 가는 마음을 내기까지 많은 생각들과 갈등들을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러 갔는데 내가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나 때문에 좀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이끌고 온 하루의 시작이 나로 인해서 좀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작하는 하루의 기분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시작의 기분을 내가 망치는 사람이 되지는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누군가의 기분을 즐겁게 시작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 기분은 하루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중요하게. 그래서 잘 잤어, 좋은 아침이야, 이렇게 내가 먼저 인사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한테도 맨날 인사해주거든요. 잘 잤어, 좋은 아침이야, 자 우리 쭉쭉이 체조할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거울로 데리고 가서 아침에 신나게 춤추고 시작하자, 하이파이브 뭐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거의 매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냥 좀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렇더라도 그냥 이거 연습해보면 되니까 조금씩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전 이런 게 재밌거든요. 재밌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아침에 막 신나는 음악 틀어가지고 막 춤 못 추지만 막 그냥 춤추고 강아지랑 같이 춤추면서 이렇게 보내는 하루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한지,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의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또 남은 시간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고 계시다면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각자의 시간에서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날씨 쌀쌀해졌으니까 감기 걸리지 말고 이렇게 행복하세요.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건강검진도 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잉어빵도 팔고 옥수수도 팔고 오뎅도 팔고 호떡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호빵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군고구마도 있겠다, 군밤이랑. 이렇게 겨울에 대봉, 전 대봉 진짜 좋아하거든요. 대봉도 곧 나오겠다. 그래서 이런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귤도 겨울철 먹거리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아하는 간식들도 먹고, 간식들이랑 따뜻한 차 한 잔 이렇게 나 혼자 마셔도 좋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따뜻한 차도 마시면서 그런 사랑의 온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순간들마다 행복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안녕.